조조. 이 이야기는 내가 걷기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육체가 라는 의미가 아니라 청춘에서 어른이라는 의미로 조조 시리즈 7부 스틸볼런 방영기념 조조 시리즈 복습을 위해 준비해봤나이다. 주인공 조조 그 이상의 카리스마, 존재감, 강함으로 우리를 조조로로 만들어버린 조조 시리즈 6부까지만 역대 보스들의 목적과 최후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페이아이꾼 한량총수입니다. 조조 시리즈 1부 팬텀 블러드 최종 보스이자 또 하나의 주인공 야망을 위해 인간을 초월하여 흡혈귀로 거듭나다 디오 브란도 술에 취해 어머니를 학대하여 죽게 만든 걸로도 모자라 죽은 어머니의 드레스를 팔아서 술을 사오라고 윽박지르자 어린 디오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독을 사용해 아버지를 천천히 고통 속에 죽게 만들죠. 그렇게 디오의 독에 의해 임종을 앞두게 된 아버지 다리오는 과거 자신이 은혜를 베푸었던 조지에게 디오를 양자로 받아달라는 카톡을 보내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렇게 유사에비의 마지막 선물로 영문 귀족인 조스타 가문의 양자가 된 디오는 조스타 가문을 빼앗아 성공하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을 방해하는 제일 큰 걸림돌인 친자식인 조나단을 담그기 위해 조나단 더티복싱으로 개패버리기, 조나단 첫사랑 에리나의 첫 키스 NTR 시전, 조나단 개 산채로 불태우기 등 갖은 노력을 하지만 이런 역경에도 조나단이 훌륭하게 성장한 탓에 절친한 친형제 코스프레를 원치 않게 오랫동안 하게 되죠. 그렇게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던 디오는 슬슬 효자 연기가 지겨워진 건지 친애비를 보냈을 때처럼 양아버지인 조지경 역시 도구로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를 마무리 짓기 직전에 눈치 빠른 조나단 노에게 뽀록나서 경찰에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체포당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 디오는 당당하게 인간을 그만두겠다를 선언. 그렇게 피 묻은 돌가면으로 흡혈귀화되어 빤스런에 성공. 이후 잠복하여 닌겐들을 희생인으로 만들면서 조용히 힘을 키우지만 결국 추적해온 조나단에게 가문질주 처맞고 에이스처럼 개같이 성불하는가 했지만 조나단과 에리나의 신혼여행 유람선에 잠복하여 조나단을 기습해 조지고 몸을 빼앗으려 했지만 조나단이 최후의 순간 동교진을 위해 꽉 안아버리자 디오도 결국 조나단의 정력 앞에서는 한 명의 간연이 수컷이었던 건지 처음에는 고나오처럼 울며 발악하지만 이렇게라도 조나단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어쩌면 축복일지 모른다며 담당하게 최후를 받아들이죠. 조조 시리즈 2부 전투조류의 최종 보스 태양을 극복하다 모든 것을 지배하다 모든 공포를 타파하다. 태양을 극복하고 완전 생물로 거듭난 궁극의 생명체 가즈. 일족 중에서도 유독 우월한 지능을 가졌지만 어둠의 일족이었기에 평생 태양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는 굴욕을 견딜 수 없었던 천재 가즈. 그렇게 가즈는 태양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SPF-50 자외선 차단 공구용 돌가면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이 행위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졌기에 어둠의 일족은 가즈를 숙청하려고 했죠.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자신을 해하려는 일족의 한심한 모습에 카즈는 친구 SCDC와 함께 자신의 부모를 포함한 일족 전체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후 카즈는 완전 생물이 되기 위해 슈퍼 에이자를 노리고 로마 제국에 쳐들어가지만 결국 개같이 두드려 맞고 패배하면서 2000년간 휴명기에 들어갔다가 이후 와무에 의해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카즈는 본래 자신의 꿈이었던 태양을 정복하여 모든 공포를 타파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상을 다시금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같이 구르고 부하들을 희생시킨 끝에 슈퍼 에이자를 돌가면에 합성하여 꿈꿔왔던 궁극의 생명체 완전 생물로 거듭나죠. 사실 각성전 때조차 카즈는 부정할 수 없는 최강 생물체였는데 여기에 돌가면 퓨전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카즈는 모든 생물의 DNA를 흡수하여 파문과 태양까지 완전 극복하고 초지능과 불사체 생력까지 갖춘 진정한 신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때 하필 조조 중 최약체로 평가받던 조셉이 주인공이었던지라 조조러들은 라이브 떨리며 오줌 지리기 바빴죠. 하지만 의외성 넘버원 우리의 야바이킹 조조의 계산 범위를 감히 얕잡아 본 탓에 장렬한 분출물에 밀려 대기권 밖으로 추방당하면서 카즈는 우주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광물과 생물 그 중간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영생을 쫓아왔던 카즈이기에 죽지도 못한 채 영원토록 떠돌기만 한 최악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조조 시리즈 3부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의 최종 보스 조스타 일족의 영원한 숙저. 최고로 하이한 기분으로 백년의 잠에서 깨어나다 디오 조나단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그대로 죽은 줄 알았으나 마지막 순간 조나단의 목을 베고 그 몸에 자신의 목을 퓨전하여 백년 해저에 잠든 채 어찌저찌 생존. 이후 잠에서 깨어난 뒤에는 욜로 마인드답게 아프리카로 놀러가서 어부지로 스탠드 구현의 화살을 통해 더월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얻은 몸에 적응할 겸 디오는 스탠드 유저들
고용 창출하면서 육신의 싹을 퍼뜨리던 중 조스타 혈통 전체에 스탠드가 발병하게 되죠. 이런 까닭에 정신이 약한 비치 홀리의 경우 스탠드 파워를 견디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 홀리를 구하기 위해 조가놈들이 십자군을 형성해서 자신을 조지러 오는 걸 알게 된 디오는 조스타의 쪽을 멸족시킴으로써 융합한 육체를 진정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죠. 하지만 아직 몸이 연약했기에 자신의 씨를 받은 암살자들을 대신 출전시키지만 기어이 조조의 피를 이어받은 그 남자가 언제나 그러했듯 동료들을 발판 삼아 이집트에 도착하자 디오도 물러서지 않고 더 월드의 진정한 힘을 해방시킵니다. 처음에는 디오의 더 월드의 능력이 시간 정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조타로 일행은 개같이 두드려 맞지만 결국 동료들의 희생과 조타로의 각성 그리고 최고 완벽 최강의 스탠드를 가지고도 최고로 하이한 기분으로 너무 자만한 나머지 완전 각성한 조타로의 시간 정지와 함께 자신의 진가를 숨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동시킨 러시에 의해 디오는 완전 개박살나고 일광소독까지 당하면서 잿더미화되어 완전 소멸당해버리죠. 스스로를 언제나 최강이라 자부했던 디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완벽함 때문에 지지 않을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라져간 모습은 그야말로 오만한 재앙 디오에게 걸맞는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조 시리즈 4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의 최종 보스 천박하게 후후 발기해버린 직장인 키라 요시카게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고 그런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에 의해 과보호 속에 자라게 된 요시카게 이런 환경 때문이었을까 요시카게는 어린 나이부터 모나리자의 손만 봐도 울끈불끈 발기해버리는 극한의 손 패티시를 가진 건장한 변태로 자라나게 되고 이런 성격과 함께 살인 충동도 끌어오르게 되면서 스기모토 레이미를 칼로 살해하는 것으로 첫 범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 요시히로는 증거를 은폐하고 디오에게 당근해온 화살로 요시카게를 스탠드 유저로 각성시키죠. 그렇게 스탠드 킬러 퀸의 능력을 통해 시체, 증거, 목격자까지 완벽하게 없앨 수 있게 된 키라는 겉으로는 평범한 셀러리맨을 연기하며 손이 아름다운 여성만을 노리는 그 누구도 잡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는 완벽한 연쇄살인마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애인손 물바라며 지내던 중 시게치 사건을 통해 조스케 일행에게 정체에 관한 단서를 들리게 되면서 부터 평온한 일상에 서서히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점점 좁혀오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가족 생활도 하고 자신을 음해하는 놈들은 물론 친아버지까지 복사시키면서 갖은 환장의 똥꼬쇼를 펼치지만 결국 조가놈들에게 스위치도 파괴당한 탓에 자신했던 능력도 완전히 봉인당하게 되면서 최후에는 오라라라라 러시의 얼굴 개박살난 채로 우연찮게 날아갔다가 그대로 구급차 바퀴에 대갈통이 깨지게 되면서 평범한 사고사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원래 조조 시리즈의 보스들은 대개 주인공만이 죽일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지만 키라만큼은 주인공인 조스케도 악을 심판하는 법도 아닌 교통사고라는 우연 속에 최후를 맞이한 뒤 영혼은 물론 스탠드까지 자신이 수집했던 손의 형상을 한 피해자의 원한에 의해 발기발기 찢겨지며 완전 소멸당하는 결말을 통해 자신이 범한 죄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교훈을 선사해준 시리즈라고 볼 수 있죠. 조조 시리즈 5부 황금의 바람의 최종 보스 세상에는 결과만 남는다 자신 이외의 모든 시간을 지우다 깽단 하시오네의 수장 디아블로 비네거 도피오 강도짓으로 수감되어 있던 어머니 덕분에 당당히 교도소에서 탄생 하지만 감옥에서 육아는 안 됐기에 한 신부님한테 입양되어 디아블로라는 이름으로 키워지죠. 그렇게 디아블로는 신부님 밑에서 여친도 사귀고 선원이 되고 싶다는 건설적인 꿈을 가진 순박한 청녀로 자라나죠. 하지만 이중인격 때문이었을까 평범한 찐따 디아블로는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를 생매장하고 양보인 신부는 대가리를 곡괭이로 조져버린 걸로도 모자라 마을 전체에 불까지 지르고 나서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자신의 과거를 영원히 없애고자 하는 집착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이후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집트 발굴따로 알바를 하던 중 스탠드 구현의 화살들을 발견하여 스탠드 킹 크림슨을 얻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렇게 디아블로는 킹 크림슨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 하시오네를 창립합니다. 초반에는 타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던지라 의적의 형태를 보였으나 입지를 다져가면서부터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하시오네는 암흑가의 정화라는 명목으로 타 조직을 무자비하게 제거해 나가며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고 암살, 호위, 마약, 정보관리 등 암흑가에서 할 수 있는 더러운 짓들조차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자행하는 유럽 최고의 범죄 조직으로 군림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 특히 마약이 주수입원이었던 만큼 거리의 무수한 아이들이 마약으로 인해 인생이 바탔나
잃어버리게 되자 우리의 정의감 가득한 주인공 조르노가 이런 현실을 바꿔버리기 위해 마약 근절 캠페인 차원에서 보스인 디아블로를 없애기 위해 쫓아오죠. 그렇게 부차아티 팀을 제물로 바쳐 대망의 로마 콜로세움에 무사히 당도한 조르노는 미래를 예지하고 시간을 삭제하여 결과만 남기는 디아블로의 능력보다 더 우월한 씹사기 능력과 무더무더 러시로 디아블로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릭네의 무시무시한 형벌이 시작되죠. 결코 진실의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죽을 운명이 무한히 반복되는 루프 지옥에 갇힌 채 디아블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 속에 떨며 죽음만을 반복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조조 시리즈 6부 스톤오션의 최종 보스, 운명처럼 조스타의 혈통을 극복하여 신 디오의 의지를 이어 천국을 구현할지니 푸치 신부 엘리코 푸치, 부유한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나 나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쌍둥이 남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는 걸 듣고 행복과 불행, 운명에 대해 의문을 갖고 신학교에 입학. 그렇게 신부 연습생으로 교회에서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태양빛을 피하던 디오와 조우하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 태양빛 알러지가 있다는 디오의 컨셉질에 진짜의 냄새를 맡은 건지 눈치 빠는 푸치는 날 저물면 얼른 꺼지쇼 라고 성직자답게 스윗하게 대처했고, 자신의 공갈에 호의를 베푸는 푸치의 모습에 디오는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발을 고쳐주고 이상한 화사 하나를 건네준 뒤 떠나가죠. 그렇게 파이어 펀치님과 같은 기적을 선사하신 디오의 모습에 푸치는 디오에 대한 신앙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디오의 기적을 목도한 것도 잠시 고해성사를 받아주다가 우연히 죽은 줄 알았던 친남동생이 자신의 여동생과 근친연애 중이라는 걸 알게 되죠. 고해성사를 썰풀이 쇼츠로 만들 수도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푸치는 결국 KKK단 탐정을 고용해 집단 린치를 주도하고, 잔혹한 탐정단 놈들에 의해 남친이 웨스의 목이 나무에 걸리는 걸 보게 돼 여동생 베를라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대로 강으로 투신하죠. 남매들을 나는 솔로에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여동생을 진짜 지옥으로 보내게 된 푸치는 신앙까지 부정하며 오열하였고, 그렇게 계획대로 스탠드 각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여동생 베를라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인가율 탓으로 돌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디오에게 위로받으러 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방법까지 듣게 되죠. 그렇게 천국 떡밥에 디오의 사상에 다시금 매료된 푸치는 디오와 함께 하려 하지만 조타로에게 디오가 개같이 승천당해버립니다. 갑작스런 디오의 죽음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리자 푸치는 조타로의 기억에 있는 천국행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딸인 조린을 일부러 감옥으로 오게 만들고 그대로 딸을 위해 면회를 온 조타로를 족쳐서 기억 디스크를 슈킹 까는 계획을 꾸미게 된 것이죠. 이후 돌핀 형무소에서 죄수들에게 디스크를 삽입하여 자신을 방해하려는 조린 패거리를 암살하려 하는 등 갖은 공작을 펼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벌며 푸치는 천천히 천국으로 가는 준비를 마치고 교도소를 떠나 디오가 진정으로 바래왔던 시문의 진정한 모습 메이드 인 헤븐을 각성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곧장 각성시킨 능력으로 푸치는 시간을 끝없이 가속시켜 가속을 견딘 사람은 과거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무의식 속에 각인시켜 미래를 알고 각오하여 운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 인류가 운명에 저항할 필요 없이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구원, 완전한 천국을 선사하려고 하죠. 그렇게 신의 버금가는 능력을 갖게 된 푸치는 조리 인행까지 몰살시키고 새 우주를 완성하며 야망을 이루는가 했지만 마지막으로 미래를 알고 있는 엠포리오를 족치려다가 오히려 스탠드 웨더 리포트에게 역공을 맞고 허망하게 머리가 개박살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나약한 존재로 치부받던 꼬맹이 엠포리오에 의해 스스로를 운명을 지배한 존재 신으로서 각오를 다지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노래했던 푸치가 허망하게 최후를 맞이함으로써 정작 푸치는 진심으로 각오조차 한 적 없으며 운명에 굴복하는 비겁한 천국조차 들렸다는 것을 증명해내죠. 포기하는 것이 각오가 아니라 나아갈 의지가 진정한 각오이며, 운명은 지배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희망적인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조들보다 더 강한 기묘한 힘으로, 때로는 조조들보다 더 야릇한 사연으로 조조를 보는 내내 최고로 하이한 기분을 만들어주었지만 악당은 악당, 최종 보스답게 자신들의 행적에 어울리는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조조 시리즈 최종 보스들을 알아본 오늘의 붕얼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